수학하는 거 마왕고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75페이지 펼친다. 우리가 여태 뭘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x와 y 두 개 나오는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웠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답이 한 가지로 안 나오고 답이 여러 개 나오더라, 그지? 그런데 답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식을 두 개를 합쳐서 풀게 되면 오히려 답이 딱 한 가지로만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붙여서 푸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웠었다. 그 풀이 방법에 대하여서 x는 또는 y는 식으로 바꿔서 한 군데다 대입해서 푸는 대입법 먼저 배웠었고, 그 다음에 두 식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가지고 비슷한 x나 y 모양을 만들어서 서로 빼서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가감법이라는 걸 배웠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풀이 방법을 배웠으니까 복잡한 걸 푸는 거 배운다 해가지고 괄호 푸는 분배법칙 쓰는 문제랑 그 다음에 분수 또는 소수 나오는 문제들 풀어봤지요. 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을 때 똑같잖아. 그거 다 배우고 난 마지막으로 수학에서 뭐 하더라? 실생활 활용 문제. 그죠? 너희들 싫어하는 거속시나 농도 문제 포함해가지고 실생활 활용 문제. 그래, 오늘 풀어야 될 것은 그거다. 교과서 75페이지 펼치시고요. 75페이지 보면 74에 이번 달 요금과 수도요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은 패스하고요. 왜 이렇게 올리지?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보면은 예제 5번 있다. 예제 5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영이는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km로 뛰어가다가 1시간에 8km 굉장한데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시속 4km로 걸어갔다. 왜? 지쳤으니까. 그죠? 합쳐가지고 1시간 동안 갔을 때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지. 그러면 쉽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뭐 딱정벌레 한 마리 그리시고요. 속, 시 해놓고 풀면 조금 풀기 쉽더라, 그지? 그런데 우리는 각각 거리를 물었으니까 처음에 뛰어간 거리, 그래서 뛰어간 거리를 x라고 둬봅시다. 뛰어간 거리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를 y다 라고 둡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총 거리가 5km 떨어져 있다라고 있잖아. 그러면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를 합쳤을 때 5km가 당연히 되어야만 하더라. 그래서 x 더하기 y가 5다 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랑 y 문자 몇 개? 두 개씩 하나로 안 끝나겠지요. 마침 문제에서도 보니까 속력이랑 시간 아무것도 안 썼잖아, 그지? 이거 가지고 식을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속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따지면 되느냐? 합쳐서 1시간. 합쳐서 1시간이라고 했고 딱 정해진 숫자가 정해진 게 시간을 주고 있지. 그럼 두 개를 합치래. 그러면 처음에 속력 주어져 있지만 이 녀석도 뭘로 바꿔본다? 시간으로 바꿔본다. 그리고 걸어간 것도 시간으로 바꿔본다. 그래야 합쳐서 1시간이라고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시간은 뭐로 나타낼 수 있다? 속력분의 거리더라. 그래서 처음에 뛰어간 거리가 x, 속력은 8km/h, 시속 8km. 그래서 속력 8분의 거리 x. 이게 처음 뛰어간 시간이고, 똑같이 두 번째 속력은 4km/h인데 거리는 y로 잡았으니까 4분의 y가 합쳐서 얼마? 1시간. 자, 그래서 1 잡으면 되더라. 선생님 60분이니까 60 잡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시속이라고 했으면 그냥 1로 잡으면 됩니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일 테니까 연립 기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식만 만들고 써보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지. 밑에 식 어제 했던 거 분수꼴.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하자? 곱하기 8 곱하기 8 해서 밑에 식 변형시켜주면은 8 약분돼서 x 더하기 4 곱할 약분해도 2 남으니까 2y가 8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위에 식은 뭐 그대로 x 더하기 y가 5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잡게 되고, 그러면 둘이 x 똑같은 모양이네. 빼버리면 되겠네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x 지워질 거고, 2y에 y 빼서 y는 얼마? 8에서 5 뺄 테니까 3.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풀면 안 되지요. 당연히 뭐도 구해야 된다? x도 구해야 된다. x, y 합쳐서 5라고 했으니까 x는 2. 그래서 점 빵빵빵 찍고 x는 2, y는 3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지만, 어제까지는 이걸로 적으면 끝이 맞아.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실생활 문제거든. 실생활 문제에서 항상 너희들을 감점시키는 요인이 뭘까? 바로 단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x가 뭐더라? 뛰어간 거리. 그 다음에 y가 뭐다? 걸어간 거리. x, y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잡은 문자잖아.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뭐라고 잡아줘야 된다? 뛰어간 거리가, 아까 x 얼마였지? 2였지? 2km. 그 다음에 걸어간 거리가 3km라고까지 적어줘야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실생활 문제는 그냥 문제 풀 때하고 다르게 항상 마지막에 단위를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 문제가 많다. 그거 확인 잘 안 하면 감점 당하기 쉽다. 특히 서술형 문제라면. 자, 선생님, 왜?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확실히 귀찮네요. 그지요? 그런데 교과서에 거리 속력 시간 문제 더 없나요? 아쉽게도 뒤에 찾아보니까 더 없더라. 연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간단하지요.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줬지. 연습하고 싶다면 뭐 해보자? 숫자를 바꿔서 문제를 새로 만들어 봅시다. 그런데 선생님, 왜 만들기 힘든데 선생님이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좋아, 알았어. 그러면 집에서 5km 떨어진 거리라는 걸 숫자를 바꿉니다. 집에서 22km 떨어진 도서관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뛰어간 속력을 8km/h, 시속 8km라고 했는데 시속 8km가 아니고 시속 5km. 그 다음에 올 때 속력은 시속 4km/h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속력이 바뀌었고 거리가 늘었으니 시간도 늘 수밖에 없겠지요. 1시간은 5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영상은 잠깐 멈춰놓고 풀어봅시다. 자, 풀어봤으면 다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식에서 x 더하기 y 거리가 얼마로 바뀌었다? 22로 바뀌었을까? 여기 22. 그 다음에 뭐로 갈 거다? 시간으로 갈 거다. 그죠? 왜? 마지막에 합쳐서 5시간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합친 값이 얼마다? 5일 거다. 그런데 지금 이건 무슨 단위?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속력 얼마? 5. 거리는 x. 그래서 5분의 x 더하기 4분의 y.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잡아줄 수 있고요. 양변에 얼마 곱하자 하니까 최소 공배수 20이겠네요. 20 곱하면 위에 식은 그대로 적어서, 아니다, 밑에 식부터 적어보자. 20 곱하면 4x 더하기 20 곱해서 5y가 20 곱해서 100. 이렇게 잡을 수, 아니다, 100이 아니잖아. 20 곱하기 5, 20, 맞구나, 100.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2라고 했는데 우리 어차피 이거 서로 지워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지워지게 만들 거니까
위의 식도 양쪽에다가 곱하기 5 곱하기 5 해봅시다. 곱하기 5 곱하기 5 해주면 얼마? 5x 더하기 5y가 22에 곱하기 5 하면 50, 50이니까 110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이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은 y끼리 다 지워지겠네요. 빼내니까 x는 얼마다? 10이다. 그 다음에 x가 10이라면 x랑 y랑 합쳐서 22 나왔었지요. 그래서 y는 얼마다? y는 12더라. 그래서 뛰어간 거리가 10km고 걸어간 거리가 12km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시다. 교과서 75페이지 밑에 문제 1번.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후에 두 자연수를 비교해 보니까 처음 자연수보다 27이 작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원래 자연수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 자, 두 자리 자연수가 뭐냐? 라고 물었는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합쳐서 9인수라면은 뭐 81 같은 거 있겠지. 81. 그리고 이 81을 뭐 했다? 두 자리를 서로 1의 자리와 10자리를 바꿨으면 얼마야? 1원 18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바꾸면 27이 작아졌다. 근데 81에서 18까지는 21이 아니라 뭐 27이 아니라 한 60 정도 작아졌지요. 아, 그럼 얘는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구하라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제를 보니까 뭐다?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숫자 모양이 다르더라. 아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바로 10의 자리를 10자리 숫자를 x다 라고 생각을 하자. 10자리 숫자를 x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자리 숫자를 y다 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숫자 합해서 9 나온다고 생각해 일단 뭘 할 수 있다? x 더하기 y가 9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꿨는데 27이 작아졌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81 같으면은 우리는 x에 뭐가 들어간 거지? x가 8인 거죠. 그 다음 y가 얼마인 거? 1인 거지. 그런데 실제 숫자 81은 x 더하기 y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81이란 사실 뭐다? 80 더하기 1이니까 10자리는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x 플러스 y 이게 원래 처음 숫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숫자 얼마? 10x 더하기 y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꿨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될까? yx라는 숫자가 될 테니까 10y 플러스 x 이런 꼴로 되겠네요. 근데 둘을 같다고 보려고 하니까 누가 더 크다? 27이 작아졌다. 얘가 더 27이 컸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더 작은 수에다가 더하기 27을 해줘야만 같아지게 되더라. 또는 뭐 이쪽이 크다고 했으니까 빼기 27 해도 되는데 이 양하면 어차피 똑같지요. 자, 밑에 식을 정리시켜 봅시다. x 넘어와서 9x 그 다음에 10y 넘어와서 마이너스 9y가 27이더라. 뭐 된다? 약분되네요. 9로 약분시켜주면 얼마 나오느냐? 빨간색 잘 안 보였지? 흰색으로 쓰자. 9로 약분까지 시켜주면 x 마이너스 y가 3이다 라고. 그래서 밑에 식을 정리시켜가지고 우리는 요 두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식인데 간단해지네?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더하면 y 지워지겠지요. 그래서 2x는 9와 3 더해서 12. 그러면 x는 얼마다? 6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x가 6이고 더해서 9 나온 숫자였으니까 y는 얼마다? y는 3이다. 이렇게까지 구했지만 이건 무슨 문제였다? 실생활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해보자? 실제 숫자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 숫자는 얼마다? 처음 숫자는 63이더라. 아하. 그럼 선도 해볼까? 63 거꾸로 만들면 얼마지요? 36이지요. 63에서 36 빼면 27이니까 27 작아졌다라는 것도 말이 되더라. 자, 밑에 계속해서 문제 2번 풀 건데 이건 니들이 한번 풀어보자. 먼저 풀어보고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냐? 그럼 같이 풀어보자. 소가 5마리, 양 2마리 있는데 선생님 왜 풀다가 잘 안 풀려요? 그치? 왜 잘 안 풀릴까? 숫자가 더럽다. 쌤도 풀어봤거든. 그래서 분수가 나오더라. 분수가 나오고 제대로 풀었다면은 소의 값이 21분의 34냥, 그 다음에 양의 값이 21분의 20냥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숫자를 바꾸고 풀어볼 거다. 소 5마리, 양 2마리 해가지고 합쳐서 지금 문제에서는 열량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꿔서 31냥이다 라고 놓고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소 2마리, 양 5마리 요거 풀면 몇 냥? 25냥. 쌤 저렇게 하면 깔끔하게 나오나요? 쌤이 숫자 조절했기 때문에 아마도 답이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쌤 그러면 이걸로 다시 풀어볼게요. 좋아?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영상 멈춰놓고 직접 다시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보자. 소 5마리, 양 2마리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는 소를 가격을 x냥이라고 잡고요. x냥이라고 잡고요. 양을 y냥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소 5마리의 가격은 x냥짜리를 5마리 샀으니까 얼마? 5x냥 더하기 양 2마리라고 했는데 y냥짜리 2마리 샀으니까 2y냥 이퀄 31냥.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첫 번째 식 잡아봤으니까 두 번째 식 잡긴 더 쉽지요. 얼마? 2x 플러스 5y가 얼마다? 25더라. 25더라. 자, 만들 수 있고요. x나 y 중에서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누구 없앨까 하니까 우리 보통 x 좋아하잖아. 그죠? 그럼 y를 없애고 싶다. 2y랑 5y랑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없앨 수 있겠지요. 그래서 똑같이 없애기 위해서 10y로 만들자. 그러면 위의 식은 곱하기 5, 밑에 식은 곱하기 2를 아래 위로 해주자. 아래 위로 해주면 위의 식은 5를 곱해서 5, 25x 더하기 10y 이퀄 5를 곱하면 5, 3, 15, 5일은 5, 5, 3, 15에 5일은 5니까 155. 자, 그 다음에 밑에 식은 2를 곱하니까 4x 더하기 10y가 50.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요 두식 뭐 하자? 빼자. 빼면 10i 날라갈 테니까 얼마가? 21x가 155에서 50을 빼니까 얼마다? 105더라. 자, 105랑 21은 서로 나누어지는 숫자지. 그래서 x는 5 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x5를 다시 문제에다가 대입해보면은 5, 25 빼면 6 나올 테니까 2y가 6, y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처음부터 숫자를 깔끔하게 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문제를 더럽게 주나요? 그렇게는 말이다. 그 교과서 만든 사람들한테 따지자. 내가 봐도 좀 더럽네. 자, 계속해서 활용 문제를 찾아서 풀어볼 거다.
페이지 넘어가서 76페이지. 역사 속의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개토산이라는 게 나온다. 개토산은 뭘까? 그러니까 닭개자에 토끼 토자 해가지고 닭과 토끼의 산수라는 얘기인데 왜 개묘산이 아니고 개토산이지? 토끼 몇 자를 안 썼네. 모르겠다. 그래서 같이 봅시다. 닭하고 토끼하고 합쳐서 세어보니 100마리가 있더라. 이때 다리를 세어보니 272개더라. 이때 닭은 몇 마리고 토끼는 몇 마리인가? 라는 문제. 자,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지만 연립방정식이 아니라도 풀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닭은 다리가 몇 개야? 전부 2개지요. 전부 2개고 토끼는 다리가 선생님 일어서면 2개인데요. 자,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토끼는 다리를 4개라고 본다. 4발로 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닭만 100마리였다면 닭이 100마리였다면 다리는 몇 개? 2개씩만 들었을 테니까 200개 그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 한 마리가 토끼고 99마리가 닭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100마리 닭일 때보다 다리가 몇 개 늘어날까? 제일 끝에 2개 든 게 4개로 늘어날 테니까 2개가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202개가 될 거다. 또 토끼가 2마리가 되면 204개. 그래서 토끼가 한 마리 늘어날 때마다 다리는 몇 개씩? 2개씩 늘어난다. 그러면 200개에서부터 총 72개의 다리가 늘어났으니까 토끼가 몇 마리 있을 거다? 72의 반인 36마리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 자, 뭐 이거는 수학을 모를 때 얘기고 우리는 이제 수학을 배웠으니까 수학을 해봅시다. 그래서 닭과 토끼의 마리수를 잡는다. 닭을 X, 그 다음에 토끼를 Y라고 잡게 되면은 합쳐서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얼마? X 더하기 Y가 100이다 라는 걸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세알리다 했는데 닭은 한 마리당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X마리 있다면 닭의 다리 숫자는 2X 더하기 토끼의 다리 숫자는 4Y. 이게 얼마다? 272가 나오시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두식 이제 연립방정식 나왔네요. 풀면 되겠네. 풀 건데 위에 식을 뭐 하자? 곱하기 2에서 x 지우면 되겠네요. 2에서 x 지우면은 2x 플러스 2y가 200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선생님 귀찮아가지고 자리 모자라서 이렇게 써줬을 뿐이야. 될 거고 이제 두식을 뭐 하자? 빼자. 위에 식에서 아래식 빼면 2x, 2x 없어질 거고 4y에서 2y 빼서 2y가 272에서 200을 빼니까 72. 그러면 y는 얼마다? 36이다. 그리고 x랑 y랑 합쳐서 100 나왔어야 되니까 x는 64. 이렇게 풀면 되지만 이렇게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실생활 문제라. 그래서 뭐가? 칠판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다 씁시다. 닭이 36마리, 토끼가 아니다 반대로 적었네. 닭이 X였지. 닭이 64마리구나. 닭이 64마리, 토끼가 36마리.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교과서 79페이지. 중단원 마무리의 문제 9번. 어느 영화관에서 어제 관객수를 따져봤더니 1200명인데 문제 중간에 보니까 남자 관객수, 여자 관객수, 즉 남자랑 여자를 나눠서 생각하네요. 이때 어제는 남녀 합쳐갖고 1200명이었는데 오늘은 남자의 관객수가 3% 감소했고 여자의 관객수가 6% 증가하였더라. 그래서 합쳐서 관객수가 총 36명 증가했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오늘의 남자 수와 여자 수를 찾아보시오. 자,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요 문제고 증가 감소 문제 힘들어하지요.
다들 풀어봅시다. 풀어보는데 이때 중요한 거 핵심은 그거다. 퍼센테이지의 의미는 결국 뭐다? 100분의 1. 그래서 3%는 100분의 3, 6%는 100분의 6 생각해주면 됩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요. 좀 이따 같이 풀어보자. 자, 같이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x, y를 잡아야겠지. 그래서 어제 남자의 숫자를 x, 어제 여자의 숫자를 y라고 잡읍시다. 선생님, 왜? 오늘의 남자의 숫자를 x라고 잡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는데 어제 숫자를 x로 잡아야 오늘 3%가 감소했다라는 걸 표현하기 쉬워. 어제 숫자에서 오늘 감소한 걸 가지고 오늘 숫자를 x로 잡았다가는 제대로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남자를 x, 어제 여자를 y라고 잡으면 우리는 일단 어제 총 간격이 1200이라고 말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1200이다 라고 하나를 잡을 수 있고요. x, y 두 개 나왔으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할 거라는 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지. 연립으로 구하는데 3% 감소되었대. 그럼 3% 감소라는 것은 마이너스 100분의 3x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 증가했다는 것은 어제 들어온 여자 수 y의 100분의 6을 증가했으니까 더하기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불어난 숫자가 얼마더라? 36명이더라. 쌤, 그러면 감소했다고 하면요. 그때는 마이너스 36. 그렇게 써주면 되겠지요. 자, 분수꼴이니까 양변 얼마 곱하란 소리다? 100 곱하란 소리다. 그래서 100 곱해가지고 바로 얼마로 보자? 3600으로 봅시다. 3600으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y가 3600, x 플러스 y가 1200 6으로 나눠지나? 3으로 나눠지네? 응. 한 번 더 3으로 약분까지 하자. 3으로 약분까지 시켜주시면 식은 마이너스 x 더하기 2y가 1200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자, 이제 위의 식과 변형시킨 아래 식 뭐 하면 될까? 두 식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더해버리면 xx 서로 지워지겠네. 그래서 두 식 더하기 시켜서 y와 2y 합쳐서 3y가 1200, 1200이니까 합쳐서 240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쪽을 지워주시고 자,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그지요? 지금 xy는 뭐다? 어제의 관객 숫자더라. 어제의 관객 숫자더라. 그래서 일단은 y가 3y가 2400이었으니까 y는 800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합쳐서 1200명이었으니까 400명. 그런데 이게 언제 거다? 어제더라. 그러면 오늘을 구해야 된다. 다시 오늘은 남자가 3%가 감소했대. 3%가 감소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전체 400명에서 남자만 따지면 400명에서 빼기 얼마? 3%니까 100분의 3에 400을 곱한 것.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계산하면은 약분 될 테니까 4, 3, 12 돼가지고 400에서 12 빼면 388명. 이게 뭐다? 남자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몇 명? 800명에서 이번에는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더하기 100분의 6%였지? 6 곱하기 800 이게 여자의 숫자가 될 거고요.
여자의 숫자는 마찬가지로 약분해서 6, 8이 48, 800에서 48이 늘어나니까 848명. 자, 참고로 계산해보면 12명 줄었고 48명 늘었으니까 48명에서 12명 빼서 36명 증가도 맞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388명, 여자 848명, 이게 정답이 되더라. 자, 활용 문제 마찬가지로 많이 풀어봐야겠지요. 사실은 너희들한테 문제를 만들어 오시오라고 하려 했는데 활용 문제 만들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어서 또 숙제로 올려줄 테니까 집에서 풀어들 봐라. 내는 것은 오프라인 수업, 우리 등교 수업할 때 그때 반 번호 이름 적어가지고 다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